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이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깃든 슬픈 역사를 기억하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네, 증시 브리핑 시작할게요.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은 2%대,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72% 상승세로 거래를 마친 모습인데요. 국제유가 급등세를 타고 에너지주들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말썽이던 국제유가가 왜 갑자기 오른 걸까요? 네, 트럼프의 트위터가 한몫했는데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한 나의 친구 사우디 왕세자와 방금 이야기를 했다. 난 그들이 대략 1,000만 배럴 감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희망한다. 이어서 감산량이 1,500만 배럴에 이를 수도 있다. 모두를 위해 좋은 소식이다. 아마 최근 국제유가 폭락으로 미국 내 셰일 석유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를 맞자 적극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감산 합의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간밤 유가는 랠리를 펼쳤습니다. 5월 인도분 WTI는 전거래일 대비 24.7%나 폭등한 배럴당 25달러 32센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브렌트유도 21% 오른 29달러 9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트윗이 과연 믿을 만한 내용일까요? 그의 전화 한 통이 정말로 국제유가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사우디는 이런 보도가 나온 뒤에 러시아를 포함해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긴급 회의를 요청했어요. 즉, 여러 국가가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다른 국가들이 과연 감산에 동참할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주장한 1,000만에서 1,500만 배럴, 감산 규모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막대한 양을 감산하려면 여러 국가들이 모두 하루에 200만에서 300만 배럴씩 생산량을 줄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하루 감산량을 지칭하는 건지 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역사를 보면 오펙이 신규 감산을 논의하는데 통상 6개월, 급할 때도 2-3개월은 걸렸거든요. 새로운 참여자,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이 모두 모여서 1,000만 배럴이라는 역대 최대 감산량을 논의한다면 시간이 과연 얼마나 또 오래 걸릴까요? 아주 극적으로 대량 감산에 합의한다고 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워낙 수요가 폭락한 탓에 유가가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죠. 어제의 유가 폭등이 추세로 이어지기보다는 일회성 호재에 그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미국이 계속해서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이미 공포스러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기록했는데 넷째 주에는 그의 2배가 넘는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단숨에 약 10%까지 치솟은 상황인데요. 현재 이 셧다운 조치가 장기화된다면 32%까지 갈 수도 있다는 아주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도 결국 1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사망자도 5만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유가 상승에 가려졌지만 이렇게 분위기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2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소폭 내림세 기록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매수에 나선 시장입니다. 종목별로는 자회사 나디아 퍼시픽을 통해 의료용 방호복을 생산하고 있는 태평양물산이 질병관리본부와 계약된 업체로 납품할 계획이라고 알려지면서 상한가에 진입했고요. 서울바이오시스 자체 LED 기술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99.9% 살균 능력을 입증했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 진입합니다. 슈펙스 BMP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관련 세포주 개발 소식에 어제에 이어서 급등세고요. 콤텍시스템, SK하이닉스와 국내 대학이 진행하는 실감형 원격 강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키워드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적용 제외.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로 됐습니다. 제가 1월 22일 증시 브리핑에서 내용 자세히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당시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코스피 200에 편입된 전체 종목 시가총액 대비
30%를 넘어서면서 이 시총 30% 상한제 적용을 받느냐 마느냐 논란이 많았는데요. 시총 30% 상한제는 코스피 200 지수가 한 기업에 좌지우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특정 종목이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강제로 30%까지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브리핑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결국에 이 삼성전자가 이 시총 30% 캡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과 무관한 매도 물량으로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네요. 오늘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국제유가 급등에 웃는 정유, 전기차. 앞에서 얘기했듯이 국제유가가 20% 폭등세를 보였고요. 이로 인해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정유주와 화학주, 그리고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가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요 산업들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유가 상승의 대표적인 수혜주는 조선주, 정유주 꼽아볼 수 있는데요. 조선주의 경우 유가가 오르면 유조선이나 또 해저에 매장된 석유를 시추, 발굴하는 해양 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는 정유주죠. 우리가 잘 아는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이런 정유 업체들은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한 후에 생산되는 석유 제품을 판매해 돈을 법니다. 정확히는 석유 제품 판매 수익에서 원유 수입 비용, 설비 운영 비용, 이런 기타 비용 등을 차감한 것이 이들의 순이익이 되는데 이것을 정제 마진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정유사의 대표 수익은 정제 마진이에요. 당연히 유가가 높아서 휘발유 가격도 비싸야 정유사가 남기는 돈이 많겠죠. 그런데 그동안은 국제유가 폭락, 또 수요 위축까지 겹쳐서 석유 제품 가격이 뚝 떨어졌고요. 정유업계의 정제 마진은 마이너스 행진 중입니다. 여기에 높은 가격에 구매해둔 원유 평가 가치까지 추락하면서 상황이 최악이었는데 국제유가 급등에 오늘 그나마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진 추락이 2분기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멈춘 중국 정유업계가 증산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거든요. 석유 제품 공급 과잉 사태가 발생하면 정제 마진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접근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그런데 반대로 유가가 하락해야 웃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화학주와 항공주인데요. 먼저 화학업계, 이들은 나프타를 원료로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나프타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요.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이 나프타 가격도 내려가기 때문에 화학업계의 수익이 개선이 됩니다. 최근에 유가가 하락하는데도 화학주의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코로나19로 인해 화학 제품 수요 자체가 너무 부진했고 제품 가격도 무너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가 폭락으로 나프타 가격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수요 부진 우려보다 원재료 폭락으로 인한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주가 오르는 것은 유가 급등보다는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항공주는 간단히 유가가 떨어져야 항공료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유가 하락의 수혜를 받겠죠. 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 에너지,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늘 것이라는 기대감 덕분입니다.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는 전기차 부품업체 우리산업홀딩스와 또 풍력에너지 관련주인 태용이 강세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데이트.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뉴스는 빠짐없이 체크해 봐야겠죠. 먼저 CTC 바이오입니다.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클로로퀸의 원료를 확보하고 또 식약처에 수출 허가 신청을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비상 사용을 허가하면서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대비해서 CTC 바이오가 원료를 확보하고 또 기존 해외 거래처뿐 아니라 각국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신풍제약입니다. 이 신풍제약의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의 약물 재창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약물 재창출은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의약품을 신규 치료제로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신풍제약은 감염세포 시험을 통해서 피라맥스의 주성분인 피로나라딘, 인사명과 또 알테슈네이터가 각각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두 성분을 병용 사용 시 바이러스 억제율이 99%에 달했다고 합니다. 대조군으로 쓰인 클로로킨보다 뛰어난 수준이거든요. 이에 오늘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다음은 EDGC입니다. EDGC 헬스케어를 통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솔젠트가 미국 FDA의 진단키트 정식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닌 이 정식 허가 신청을 한 국내 진단시약 기업은 솔젠트가 최초고요. 현재 위급한 상황인 만큼 FDA 설립 역사상 최단 심사 기간을 거쳐서 2분기 초중순쯤 허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KM제약입니다. KM제약이 제조한 손소독제, 뉴헨센 손소독제가 미국으로 수출된다는 소식인데요. 미국 FDA의 일반 의약품 등록을 완료하고 공식 수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19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손소독제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서 이 수출 소식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